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원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치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굉장히 엄격하고 수학적인 청사진이 담긴 텍스트예요. 사회를 고친다는 게 그냥 화난다고 다 엎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 통계나 이념적 비율 같은 아주 정밀한 룰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치개혁의 초점, 정치인의 조건, 30% 물갈이 법칙, 지식인과 돈정치, 그리고 70대 30의 이념 균형까지 이 구조화된 규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정치개혁의 올바른 초점부터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정치적 위기가 올 때마다 흔히 보는 광경이 있죠. 당을 해체한다거나 확 튀는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뉴스 말이에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탁 꼬집습니다. 화가 난 유권자들 마음을 달래보겠다고 유명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법관들을 막 영입하는 요즘 트렌드. 이게 과연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는 진짜 해결책일까요? 원문의 화자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정치는 인기 연예인을 데려다 놓는 쇼가 아니다 라고요. 정치는 남이 써준 대본이나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진짜 정치학을 공부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나라의 운용을 맡아야 하는 엄청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소설가한테 나라 운영을 소설 쓰듯 맡길 수는 없다는 아주 뼈 때리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정치인의 이상적인 조건. 대체 누가 정치를 해야 맞는 걸까요? 외부 유명 인사가 정답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자료는 꽤나 흥미롭게도 인간의 인생 주기를 아주 엄격하게 쪼개서 설명합니다. 20대랑 30대요? 아직 세상을 이끌 경륜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피 끓는다고 자기 논리만 막 펼치려 들면 오히려 사회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시스템을 열심히 배우고 관철만 하라는 거죠. 그러다 진정으로 국가라는 이 거대한 조직을 운용할 준비가 되는 타이밍. 그건 지식을 온전히 갖춘 40대 후반에서 50대쯤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30% 물갈이의 법칙입니다. 이른바 대자연의 안정적인 교체 비율이라는 내용인데요. 개혁의 진짜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죠.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발전하려면 완벽한 비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30대 70이라는 겁니다. 화자의 이론에 따르면 기존 체제의 70%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피를 딱 30%만 수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이 30%의 뉴페이스들이 들어와서 적응도 하고 밸런스도 맞춰가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체제를 바꿔나가야 시스템이 박살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마음이 급해서 이 법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문은 이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진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막 다 갈아엎겠다고 물갈이 비율을 단번에 50%, 70%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요. 사회 시스템이 그 엄청난 부작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비돼서 붕괴해버린다고 합니다. 얻는 이득보다 사회가 겪는 혼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진짜 위험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파트, 지식인과 돈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말한 그 훈련된 40대 후반의 지식인들이 실제로 권력을 잡게 되면 도대체 정치 경제판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화자가 말하는 돈 정치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 정치란 막대한 개인 재산, 끈끈한 경제적 인맥, 그리고 그 음침한 밀실에서의 재정적 뒷거래를 통해서 권력을 꽉 쥐고 흔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말해요. 네, 우리가 흔히 기득권 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 지식인들이 대체 무슨 수로 이 견고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까요? 원문이 제시하는 이유는 진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 지식인들한테는 사실 돈이 없어요. 막대한 개인적 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돈으로 하는 정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덕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라도 예전 같은 밀실 뒷거래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의 부패한 금융 카르텔에 맞서는 새로운 구조가 딱 형성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70대 30의 이념적 균형. 국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이 원문 자료에서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념을 수학적인 균형으로 풀어낸 겁니다. 이 자료는 보수와 진보의 역할을 아주 칼같이 나눕니다. 보수 진영은 경제, 땅, 그리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쥐고 있으면서 국가의 구조적 안정성과 뼈대를 튼튼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반대로 진보 진영은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를 터뜨리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충격파를 던지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잘 굴러가는 국가는 언제나 보수가 딱 70%의 다수를 차지해서 국정의 무게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의 진보가 소수로서 끊임없이 발전적인 쓴소리를 내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이게 바로 화자의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게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완벽한 힘의 바탕이라는 거죠. 여기서 화자는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날립니다. 만약에 이 비율이 확 뒤집혀서 진보가 70%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힘은 쏙 빠져버리고 여기저기서 충격파를 던지는 세력만 다수가 되니까 국가는 진짜 끝없는 투쟁과 싸움판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시스템 자체가 폭삭 주저앉아 버릴 거라고 원문은 아주 단호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료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단서를 하나 남기거든요. 이 30%의 진보가 결코 힘없는 들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숫자는 소수일지 몰라도 이들이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아주 현명한 전략을 치고 나간다면요. 그 힘은 충분히 보수 다수를 이끌어내고 국가 전체를 진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원문 자료가 제시하는 국가개혁에 대한 꽤나 엄격하고 수학적인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인구 통계학적 규칙과 칼 같은 이념적 비율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정치 개혁은 과연 뭘까요? 낡은 기득권을 싹 다 불태우고 완전히 새로 없는 것에서 시작될까요? 아니면 권력의 저울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아주 수학적이고 냉철하게 조율하는데 그 진짜 해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파헤쳐본 이 독특한 시각이 여러분에게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